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발산 정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미적 분학에서 발산과 회전에 관련된 중요한 적분 정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알아볼 발산 정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스토크스 정리라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이 발산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발산 정리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발산 정리가 뭐냐면, 발산의 부피 적분이죠. 좌변은 이제 발산의 부피 적분이에요. 벡터 필드 U에 발산을 취한 다음에 어떤 영역 V에 대해서 부피 적분을 하면은 그 값이 뭐랑 같냐면 면적분과 같아요. 어떤 면에 대한 면적분이냐면 V, 어떤 영역 V를 둘러싸고 있는 바운더리, 폐곡면이죠. 폐곡면 S에 대한 면적분과 같다는 겁니다. 발산의 부피 적분은 면적분과 같다. 이걸 한번 일단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발산의 이제 정의로부터 시작할 건데, 발산의 정의가 뭐였죠? 극한으로 정의됐죠. 면적분에다가 그 S가 둘러싸고 있는 부피로 나눈 다음에 이제 극한을 보냈죠. 델타 V가 0으로 갈 때 여기는 면적분이 오면 되죠. 이게 발산의 정의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리미트를 잠깐 뺄게요. 리미트를 빼면은 좌변 우변이 이제 정확하게 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제가 근사로 쓸 거예요. 비슷하고. 델타 VI랑 델타 SI가 뭐냐면, 여기다가 한번 그려봅시다. 뭐 이런 부피가 있다고 해봐요. 이쁘게 그릴까요? 이런 부피가 있어요. 이게 2차원으로 그리지만은 이거 부피의 면적이 아니고 부피. 그러면 이 부피를 둘러싸고 있는 바운더리, 폐곡면을 S라고 합시다. 요걸 쪼개요. 잘게. 그리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제가 i번째 조각을 제가 델타 VI라고 하겠습니다. 부피 조각이에요. 델타 VI. 그러면 이 델타 VI를 둘러싸고 있는 폐곡면이 있겠죠, 바운더리. 그 녀석이 델타 SI예요. 델타 VI랑 델타 SI가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양변을 델타 VI로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얘는 일로 오고 얘는 그냥 남아있고. 자,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이제 i에 대한 합을 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모든 조각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다 이거죠. 다 더해주겠다. 이따가 합을 취해주겠습니다. i에 대해서. 아까는 요거 하나에 대해서 한 거라면 지금은 모든 조각에 대해서 한 걸 다 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빼먹었던 극한을 취해줄 거예요. 그 델타 VI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겠습니다. 자,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델타 VI를 0으로 보낼게요. 요거 뭡니까? 그러면 요거 그냥 이거 뭐예요? 이거 많이 보던 모양이죠. 정적분의 정의, 그죠? 리만 합의 극한. 그러니까 요거 적분의 정의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거 델타가 아니다. 다이버전스 U의 적분이에요. 무슨 적분? 부피 적분. 요거는 그냥 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우변인데, 요게 우변입니다. 그럼 우변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인접한 두 부피 조각을 한번 고려해 볼게요. 인접한 얘랑 한번 떼어내 볼게요. 여기다가 다시 말하자면 얘네들 부피예요. 부피 그냥
대충 그럴게요. 이렇게 대충. 얘는 제가 델타 V1이라고 하고 얘를 델타 V2라고 합시다. 그럼 델타 V1을 둘러싸고 있는 바운더리가 있는데 델타 S1이라고 할게요. 뭐 우리가 직육면체를 생각한다면 델타 S1은 6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죠? 얘는 델타 S2.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뭘 계산해야 되냐면 요거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 면적분. 모든 조각의 그 바운더리에 대해서 면적분을 다 계산을 더해야 되는데 여기에 주목을 해봅시다. 여기에 주목을 해볼게요. 여기 이게 뭐냐면 공통면이에요. 공통면. 그러니까 얘랑 맞닿고 있는 공통면인데 이 공통면에서 플럭스, 그러니까 그 면적분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공통면이니까 여기에 면인 DS의 크기랑 여기에 면인 DS의 크기가 당연히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공통면이니까 이제 같은 위치에 겹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의 벡터 필드 U도 똑같아요. 이곳에서 벡터 필드 U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이제 면의 방향, 그러니까 노멀 벡터의 방향이 다른데 패곡면의 노멀 벡터의 방향은 이제 바깥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 입장에서는 얘가 노멀 벡터 방향이 이쪽이에요. 바깥쪽이 이쪽이죠, 그죠? 근데 얘 입장에서는 노멀 벡터가 이쪽이죠, 그죠? 얘를 N1이라고 하고 얘를 N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N2는 뭡니까? 마이너스 N1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공통면에서 면적분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벡터 필드는 U고 여기서 면적분을 계산하면 노멀 벡터 방향은 N1이고 그 다음에 TS 더하기 역시 여기서도 벡터 필드 크기는 U예요. 그 다음에 N2인데 N2가 뭐죠? 마이너스 N1이죠, 그죠? 마이너스 N1. 그 다음에 역시 공통면이니까 크기는 똑같아요. 면의 크기는. 그럼 얘네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공통면에서는 면적분의 그 합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수많은 자기자기 쪼갠 조각들이 있는데 표시해 볼까요? 이런데 공통면, 이런 공통면들 다 뭐라는 거예요? 이런 게 여기서의 그 면적분의 합이 다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네, 0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합에 기여하는 거는 어느 부분이냐면, 그러면 상세 안 되는 부분이 어디밖에 없어요? 바깥쪽밖에 없겠죠. 바깥쪽. 여기 상세 안 되는 유일한 부분이 요 바깥쪽이에요. 이 바깥쪽은 뭡니까? S죠. S는 전체 부피 V의 바운더리가 S입니다. 네,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우변 밑에다 할까요? 우변 계산하면은 우변은 요건데 내부에서는 플럭스가 그 면적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0이고 바깥쪽만 남아요. 바깥쪽만 남습니다. 바깥쪽은 S죠. 오케이. 이게 바로 우변이에요. 우변. 아까 좌변은 뭐였어요? 좌변은 부피적분이었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 어때요? 얘네 두 개가 같습니다.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자, 발산 정리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발산 정리가 뭐였냐면 발산의 부피적분은 그 부피를 둘러싸고 있는 바운더리에 대한 면적분과 같다, 이거였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이게 발산의 의미 그 자체예요. 이게 우리가 발산을 공부했을 때 발산이라는 건 이제 뭔가 퍼져나가고 들어오는 양을 이제 카운트한다고 했죠, 그죠? 그런 걸 재는 게 이제 발산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영역이죠. 어떤 영역 V에서 뭔가 어떤 물리량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 부피에 대해서. 그럼 부피에서 카운트하는 것은
어디에서 재는 거랑 똑같아요. 내 면적의 그 부피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면에서 재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학교가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 학교예요. 학교 뭐 이렇게 담장도 있어요. 담장. 여기 교문도 있고 여기 교문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제 학교 내부가 이제 V고 요 담장이 S인데, 자,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있어요. V 내부에서 학생 수의 변동을 이제 체크를 한다고 합시다. 학생 수의 유동을 이제 재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학생 수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를 쟀어요. 근데 마이너스 2명이에요. 그러니까 2명이 나갔네요. 학생이 2명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2명이 나갔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교문에 있었다면은 교문에 2명이 나갔을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 2명이었다면 교문에서는 그 나간 2명만큼 카운트가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문에서 들락날락하는 걸 재나 뭐 내부에서 다 조사하나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가끔 이제 이렇게 담장을 넘는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교문에서만 조사하지 말고 요 전체 바운더리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된다는 거죠. 전체에 대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보존 법칙이랑 관련돼 있어요. 내부에서 2명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경계면에서 반드시 몇 명이 나가는 게 체크가 돼야 돼요. 근데 2명이 나가는 게 체크가 돼야 돼요. 내부에서 뭐 2명이 없어졌는데 뭐 경계면에서는 뭐 3명이 나갔다 이러면은 뭐 더 생겼거나 뭐 더 갑자기 뿅 하고 없어졌다던가 그런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리에서 어떤 보존 법칙을 얘기할 때 이 발산 정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걸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뭐 보존되는 물리량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뭐 질량도 뭐 보존될 수 있죠, 그죠? 질량도 보존될 수 있고, 뭐 에너지 또는 뭐 전하량, 뭐 또는 뭐 운동량 같은 것도 보존될 수 있고, 뭐 양자역학에서 뭐 확률도 이런 보존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보존되는 물리량 그런 것들을 제가 문자 Q라고 줄게요. Q는 아까 말한 것들이 되는 거예요. 뭐 에너지, 뭐 질량, 전하량 이런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뭐 전하량으로 해봅시다. 전하량이라고 할게요. 전하량.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영역 내에 전하량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밀도를 알고 있다고 합시다. 밀도. 전하 밀도를 알고 있어요. 전하 밀도를 알고 있을 때 전하량을 어떻게 구해요? 그냥 밀도를 그 부피 적분하면 되는 거죠. 밀도를 로우라고 하면은 로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역에서 부피 적분하면 돼요. 그러면 그 부피 내에 있는 전하량이 나와요. 자, 근데 또 여러분이 뭐가 궁금하냐면 그 영역 내에 그 전하량의 시간 변화율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전하량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해 봅시다. 시간에 대해서. 근데 이제 미분기호는 이제 적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로우가 이제 밀도가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도 하지만 위치에 대한 함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변수 함수예요. 다변수 함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다변수 함수니까 편미분으로 쓰면 되겠죠. 편미분. 자, 근데 우리가 어떤 물리량의 시간 변화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커런트라고 정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전하량으로 따지면 전하량의 시간 변화율은 뭐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하량이 얼마나 변했냐. 이거 전류잖아요. 전류. 그죠? 커런트예요. 커런트. 꼭 전하일 필요 없이 뭐 질량에 대해서 하면은 그건 매스 커런트가 되는 거고, 뭐 양자역학 확률로 하면은 뭐 프로버빌리티 커런트가 되는 거예요. 꼭 이게 전하량일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요게 커런트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커런트 덴서티를 생각해봐요. 커런트 덴서티를 제가 J라고 할 건데, 그러니까 전류 밀도예요. 전류 밀도. 근데 여기서 밀도는 이제 밀도하면 이제 부피로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부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커런트 덴서티니까 커런트를 뭘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커런트 여기 됐을까요? 얘는 뭐예요? 전류를 부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런트 덴서티를 갖고 커런트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밀도를 갖고 그 밀도에 대응하는 물리량을 구하고 싶으면 부피적분이 있죠, 그죠? 근데 얘는 면적으로 나누는 이제 면밀도죠. 면밀도니까 부피적분이 아니고 무슨 적분하면 돼요? 면적분하면 되는 거죠. 얘를 면적분할 거예요. 얘를 면적분하면은 그 V를 둘러싸고 있는 바운더리로 S에 대해서 면적분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면적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적 없어지고 전류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커런트입니다. 근데 커런트는 요거죠, 그죠? 커런트가 요거예요. 그러면 얘도 요거고 얘도 요거니까 얘네 두 개가 같으면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호예요, 부호.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역 내부 V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전하량이 감소했다고 합시다. 한마디로 요게 뭐예요? 그 변화량이 마이너스인 거죠, 그죠? 변화율이 마이너스면은 감소한 거잖아요. 감소하면은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 경계면을 통해서 나간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죠, 그죠? 나간 거는 면적분 입장에서는 부호가 어때요? 클로즈 서피스는 항상 노멀 벡터가 바깥쪽이니까 이렇게 S가 이렇게 있으면 노멀 벡터가 바깥쪽이고 어떤 물량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날아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면적분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얘네들이 같긴 같은데 부호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는 뭐예요? 얘는 V의 내부 변화율이에요. 근데 경계면에서의 변화율과 같은데 그게 경계면에서의 변화율은 요거죠. 근데 얼마만큼 차이 난다고요? 네, 마이너스만큼 차이 나요. 얘가 감소하면 밖으로 빠져나갔으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커런트 덴서티라고 했는데, 여기에 조금 더 자세히 쓰면 이렇게 되죠. 전류는 이제 시간분의 어떤 물리량, 전하량이라고 할게. 전하량 그냥 전하량이고 면적으로 나눈 건데,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을 통과한 전하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유체역학에서 말하는 그 플럭스, 이게 플럭스예요. 수송 현상에서 말하는 플럭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면적분을 또 플럭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렉트릭 필드를 면적분하면은 일렉트릭 플럭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체역학에서 말하는 플럭스는 이러한 차원을 갖는 물리량을 말해요. 그러니까 미터 제곱이죠, 면적은. 뭐 시간은 뭐 세크고 어떤 물리량 있겠죠. 여기서는 뭐 쿨롱이겠네요. 그 전하량으로 따지면. 하여튼 요래요. 그러니까 플럭스를 또는 전류 밀도를 면적분을 하면은 뭐가 나온다? 네, 커런트가 나온다. 그러니까 어떤 물리량의 시간 변화율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하면 이제 뭐냐? 여기서 이제 발산 정리 아까 공부한 거 쓸 거예요. 발산되는 거 이제 발산의 부피적분을 면적분으로, 또는 그 거꾸로 면적분을 발산의 부피적분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 면적분을 발산의 부피적분으로 쓸 거예요. 뭐의 발산이에요? 네, 플럭스의 발산 또는 커런트 덴서티의 발산. 얘랑 한꺼번에 써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는 0. 근데 임의의 부피에 대해서 얘가 항상 0이라면은 요
안에 있는 게 0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얻어요. 다이버전스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속 방정식이라 그래요. 연속 방정식. 이게 바로 보존 법칙이에요. 이거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해석하면 이거죠. 그냥 밀도의 시간 변화율과 커런트 덴서티 또는 플럭스의 발산을 합하면 뭐다? 0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그 내부 변화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그 뭔가 빠져나가는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어떤 경계면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양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가 그러니까 밀도의 시간 변화율이 음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시간 변화율이 음수라는 것은 이제 내부에서 감소했다는 뜻이잖아요. 내부에서 감소했다는 것은 네,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뭐 그런 겁니다. 사실 같은 거예요, 요거랑. 요건 적분꼴이고 요건 미분꼴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해하기에는 적분꼴이 조금 더 좋은데 이제 미분꼴이 조금 컴팩트하니까 좀 모양이 이쁘잖아요, 그죠?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여튼 연속 방정식이라고 해요. 보존 법칙이 대부분 이렇게 표현돼요. 그 전자기학에서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전하에 대해서 한 거라면 전하에 대해서 한 거라면 이게 바로 그 국소적인 전하량 보존 법칙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우주에는 우주로 우주 전체를 놓고 따지면 이제 우주 안에 뭐 전하량이 보존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국소적인 영역을 잡은 거예요. 부위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전하량 보존 법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다른 거라고 해볼까요? 이게 만약에 이 양자역학에서 초반부에 이런 얘기 나오는데 확률에 대해서 하면은 전하량이 아니고 확률에 대해서 하면은 이게 이제 probability current 덴서티가 되는 거죠. 요 제이가. 왜냐면 확률도 이제 총합이 1로 이제 보존되니까 이것도 이제 확률 보존 법칙이 되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는. 그다음에 로우 V라고 해볼까요? 만약에 J 대신에 로우 V를 넣으면은 로우 V는 뭐냐면 로우는 질량 밀도예요. 질량 밀도니까 질량 밀도는 단위 부피당 이제 얼마의 질량이 들어가 있냐인데 이제 부피는 미터 세제곱이고 뭐 킬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질량을 속도는 이제 시간분의 뭡니까? 시간분의 세크분의 또 이거 미터죠, 그죠? 위치 그 거리는 미터니까 약분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 말한 그 플럭스 차원이 나와요. 아까 플럭스 차원이 뭐라고 했냐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뭐 어떤 물리량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똑같아요.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어떤 물리량, 여기서는 물리량이 질량이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매스 플럭스가 되는 거죠. 또는 매스 커런트 덴서티가 되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면 뭐냐면 이때는 그 유체역학에서 말하는 매스니까 뭡니까? 무슨 보존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 법칙이죠, 그죠? 얘가 들어가면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이 되는 거예요. 이때 얘는 매스 덴서티가 되는 거고. 어쨌든 그 보존 법칙이 이러한 꼴로 쓰여요. 발산 정리에 의해서. 이거 알아두시면은 좋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에 이제 면적분을 계산해 보라는데 벡터 필드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그 면이 주어졌어요. 이거 그 뭐냐 이거 반구죠. 반지름이 1인 반구인데 반구 껍질 Z가 0보다 크니까 이거 N은 그 노멀 벡터 방향은 위쪽 방향으로 줬어요. 근데 이게 발산 정리를 한번 쓰려고 하니까 근데 이거 잘 보면 여기 동그라미 없죠. 네, 이거 폐곡면이 아니에요. 발산 정리는 이제 클로즈드 서피스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밑이 열려 있는 그 밑이 없는 반구예요. 지금 밑이 없는 반구.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거죠. 근데 요 밑이 없어요 지금. 만약에 얘가 클로즈 서피스라면
어떻게 풀면 돼요? 요거를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클로즈 서페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뭐냐면 그 폐곡면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이 요거 하나를 더 추가해요. 그러니까 요게 S면은 요거를 S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S 더하기 S 프라임이라고 쓰면은 말 되죠. 이제 이렇게 하면 말 되죠. 폐곡면이 됐으니까. 근데 요거는 뭐예요? 쪼개는 거죠, 이렇게. S에 대한 면적분 더하기 S 프라임에 대한 면적분. 그게 발산 정리에 의해서 요거랑 같아요. 발산의 부피적분. 요거라고 했으니까 얘 이항시키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건데, 그러면 발산의 부피적분에서 우리가 새로 추가한 밑뚜껑에 대한 면적분을 빼주면 돼요. 요거부터 한번 계산해볼까요? 이거 다이버전스 V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다이버전스 V 계산해봅시다. 여기다가 X에 대해서 요거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1, 요거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0, 요거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0이니까 그냥 1이네요. 다이버전스 V는 1이에요. 그러면은 요건 뭐가 돼요? 얘는 1을 적분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부피죠. 부피. 반구의 부피예요. 반구의 반지름이 1인 반구니까 갑자기 공식 생각 안 나네. 3분의 4파이 R 세제곱 맞죠, 그죠? 근데 이거 반띵 해야 되니까 얼마입니까? 3분의 2파이다. 얘는 3분의 2파이. 요것만 계산하면 답 나오는데 요거를 계산해야 돼요. 근데 폐곡면은 항상 그 바깥쪽이죠. 노멀 벡터가. 그래서 얘 노멀 벡터가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Z축 방향이죠. 그러니까 0,0, 마일이에요. 요 면의 노멀 벡터는. 자, 그러면은 요거 그 미소 면적 구할 수 있죠. 이거 원이니까 그 극좌표 쓰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DS가 뭐가 돼요? RDR D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이제 극좌표로 변환해 가지고 풀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극좌표로 쓰면은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R 사인 세타죠. 요거는.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는 Z가 0이죠, 그죠? Z는 0이에요. 얘는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X가 R 코사인 세타니까, 그죠? 오케이. 근데 그거랑 얘랑 내적할 거예요. 뭐랑 내적해요? 제가 구해놨죠, 요거. 마이너스 Z축방이라고 했으니까 0,0, 마일이라고요. 그러면 얘랑 얘만 살아남네. 그럼 마이너스 R 제곱 코사인 제곱만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넣고 이제 DS에다가 요거 넣고 요거에다가 이거 넣고 이제 0부터 1까지 반지름은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한 바퀴 2파이 이렇게 하면 되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거 계산한 게 뭐예요? 마이너스 까먹었다. 마이너스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이거 미소 면적이 RT 세타죠, 그죠? R은 0부터 1까지 한 바퀴 뺑 돌려야 되니까 2파이까지. 그러면 풀 되고 요거 뭐야? R 세제곱 적분하면은 이제 4분의 R 4제곱인데 1 넣으면은 4분의 1 나오겠네요. 4분의 1 나오고,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 적분해야 되는데 요거 반값 공식 쓰면은 요게 뭡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였던 것 같은데 플러스 요거죠. 요게 코사인 제곱 세타 요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적분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2분의 1 적분하면 2분의 1 세타고, 요거 적분하면은 사인 나오겠죠, 그죠? 사인인데
미분의 쓸 때 2분의 1 나오려면은 여기에 4분의 1이 있어야겠네. 오케이, 이겁니다. 자, 근데 어차피 얘는 0이네요, 그죠? 이 부분은 0이고 이 부분에다가 2파이를 집어넣으면은 4분의 파이가 나오네요. 아, 얘가 4분의 파이다. 마이너스까지 붙인 게 4분의 파이니까 여기다 4분의 파이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 12분의 8 더하기 3파이니까 12분의 11 파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발산정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발산정리가 뭐였냐면 벡터 필드의 발산의 부피적분은 그 둘러싸고 있는 패북면에 대한 면적분과 같다 이거였죠. 발산의 부피적분이 면적분과 같다. 정말 응용 많이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발산정리 응용 몇 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